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지난번 강성희 의원과 비슷한 일이 네. 또 벌어졌습니다.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한 거 비판을 했더니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려서 또 끌려 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언론 자유가 있는가를 이제 새삼스럽게 확인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 원칙의 범위 내에서의 경호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한다든지 뭐 그러면 당연히 경호 수칙이 발동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청중이 자유롭게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민주국가에서 가능한가? 그런데 마침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하는 과정에 그 뒤에 있는 청년이 발언할 때 사실상 그거를 용인하고 그렇죠. 듣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청와대 행사 때 박경석 그분이 이제 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그거를 제재하지 않고 얘기를 이제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그런 언론만큼은 열어놓고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무슨 총기를 든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틀어막는 것은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인데 심지어 경호원이 소위 이 졸업식 가운을 입고 위장해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행적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 사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충격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의 아이콘이다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거를 녹화 방송으로 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저렇게 대통령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말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얘기에서 나왔는데 네. 그 도어 스태프도 중단해 버렸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죠. 지금 이것처럼 본인 앞에서 쓴소리 한 사람들을 다 끌어내죠. 이거 소통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천공의 얘기를 들어서 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거라는 의혹이 네.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하는 것도 저도 그때 정책위 의장이라 이거 천공의 영향이 큰다라고 당시에 말한 적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실제로 비행기 시간을 일부러 늦춘 것 그게 천공이 조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게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비행기 시간을 늦춰서 의도적으로 조문을 안 하게 한 것으로 지금 점차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에 의존하면서 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 민생을 안 돌보고 그런 무속에 귀 기울이고 또 뭐랄까 공평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와 장모만 엄호하고 있는 그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자괴감 들고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 영국 갈 때 그때 일정이 이메일로 전달이 됐는데 그 이메일이 해킹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이메일을 아마 그 일반 포털 사이트 이메일을 쓴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그 영국에서의 일정,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 이런 것들을 어디론가 보냈는데 그게 북한 해커에게 해킹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인정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물론 해명은 어떻게 했냐? 출발하기 전에 이게 알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청와대에서 있으셨으니까 대통령의 일정을 일반 이메일로 보내는 게 뭐 괜찮은 건지도 일단 궁금하고 만약 보낸다 하더라도 해킹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행정망이 있고 예.
일반 이제 개인이 쓰는 거하고는 철저하게 분리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공공에서는 그런 이제 비밀과 관련된 것은 다 행정망이나 암호를 다 걸어서 하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일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했던 모양인데 뭐 워낙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왔던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비행기 시간이 당초에 공지된 것보다 예. 2시간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예, 예.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알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 도착할 무렵에 대통령이 못 갈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영국 도착하기 직전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길이 막혀서라는 표현을 썼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후계자 예. 찰스? 예, 찰스의 그 만찬장 갔다가 예. 뒤늦게 조문하신 저 각국의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죠.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었으면 그 후에라도 조문을 할 수 있었는데 조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정을 누가 농단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정의 대통령이 한 명인가 과연? V1, V2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서 생긴 용어냐?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대통령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여러 가지 막 논란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문제 대표도 오늘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 보호권, 치료를 받을 권리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소위 지역 의사제 형태로 정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의협의 강력한 저항에 반대가 부딪혀서 있었죠. 네. 조금 뭐 일종의 조건부로 조금 더 협의해 보자라고 해서 예.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옳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그 국민 다수의 의견과 그 당사자들의 의견까지를 잘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린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중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영을 좀 받겠죠. 또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노조 때려잡듯 강경 진압하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뭐 다른 의미의 카타르시스를 만들면서 총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대 정원을 늘려나가되 그 여러 집단의 그에 따른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결국 정부의 능력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우격다짐으로 총선 앞에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과 같은 뭐 과대한 포장과 또 그에 따른 반발에 대한 과도한 진압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그거 역시 총선용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뭐 하던데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조율하는 것처럼 해서 뭐 띄워준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그건 물론 썰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그럼 당장 입원해 계시거나 수술 받아야 되거나 치료 받아야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총선 뭐 국민들 대다수는 물론 의대 정원 늘리는 걸 찬성하고 뭐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다만 그 과정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파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님 지역구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재위 간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예. 뭐 다행히 여러 가지 여건상 당내에 저 경쟁 상대가 없고 또 국민의힘도 원래 이준석 당 대표가 탈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준석 전 당 대표랑
이제 일합을 네, 겨뤘어야 가능성이 하는 있었죠. 지역인데 네. 다행히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네. 옮겨갔고 그렇죠. 아직 당내 국민의힘 아직 유력 후보가 없죠.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일을 일들을 맡고 계시죠.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빨리 좀 네. 마무리하고 네. 지역의 이제 총선 후보로서 네. 지역 주민들한테 또 열심히 뛰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주로 전략 뭐 공간이 그다음에 인재 영입 그다음에 네. 지금 그 비례정당 네. 추진 여기도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명계라고 불리는 건지 이런 생각은 네. 듭니다. 네. 새로운 친명계가 되시는 네. 우리 김성환 의원님. 근데 뭐 저는 김성환 의원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 또 거기 뭐 단체장도 하시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김성환 의원을 잘 알고 계시니까 네. 그래도 절박하게 뛰셔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이원종 복당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전략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 관련된 문제 아직 물론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 뒤치락 엎치락 하고 또 어느 여론조사는 또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처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의 어떤 총선 민심이나 정서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의원님, 어떻게 제가 만나는 우리 주민들의 태도는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민심 예. 또 그게 확인된 표심과 크게 거의 안 달라진 것 그러니까요. 같다. 예.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게 훨씬 더 민심에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